안녕하세요. 오늘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아주 좋은 소식 함께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국채 아시죠?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를 토큰화한 거죠. 토큰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로 만든 거죠. 토큰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총이 90억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거의 100억 달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14조, 15조 규모.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빛의 속도로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국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기반으로 한 국채 토큰을 만들려고 하고 유통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토큰 자체를 만들려면 이거는 그냥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만들어진 토큰이 온라인에서 결제가 됩니까? 안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는 한 순수하게는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초보적인 이 국채 토큰 비즈니스가 이 사업이 그 무려 15조에 이르는 90억 달러에 이르는 큰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이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자본주의는 심하게 좀 과장하면 RWA 자본주의예요. 또 한편으로 이거는 블록체인 자본주의입니다. 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구상의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RWA 자본주의고 이게 바로 블록체인 자본주의인데 이 퍼스트 무버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미국 국채였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 자산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달러 그 자체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RWA 토큰으로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90억 달러가 되는 과정이었고 그랬을 때 어떤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사용성을 갖고 있느냐는 향후 RWA 자본주의가 돼가는 즉 RWA 산업에서 어떤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을까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근거, 위력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90억 달러 중에서 이더리움이 무려 네, 49억 달러. 예, 90억 중에서 49억 달러. 네. 이게 몇 프로죠, 그러면? 95, 45, 55%입니다. 무려 55%다, 이더리움은. 시장 점유율이. 이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RW 자본주의의 추세가 아예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추세는 거의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생태계예요. 한번 쓰면,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뭐가 또 좋다고 해서. 왜냐면, 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엔비디아의 HBM 칩을 안 쓴다 하더라도 구글만에 그게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 안착하기 힘든 게 그럼 이거 쓰려고 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자해서 만든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감가상각을 다 지금 쓰지를 못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5%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BNB가 18달러. 이거는 뭐예요? 20%라는 거죠. 그래도 BNB가 꽤 크네요. 그래도 BNB가 20%나 되고 그 다음에 스텔라. 예, 스텔라는 6억 360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0억에서 한 6.5%예요. 6.5%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얼마입니까? 한 5.5% 솔라나가. 의외로 솔라나가 좀 약하네요. 오히려 스텔라보다 더 약하네요. 그 다음에 앱토스가 이 랭킹 안에 들 만큼 요거는 또 의외입니다. 이거는 얼마겠어요? 9436 한 3.7% 정도 시장 점유율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뛰어난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유명한 아발란체는 어떻습니까? 1억 9,300만 달러. 그럼 이건 뭐예요? 2% 정도. 아발란체가 2%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아비트럼도 사실 이더리움 계열이에요. 이더리움은 레이어 1이잖아요. 아비트럼은 레이어 2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1층이라고 한다면 그 2층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2층에 있는 블록체인인데 아비트럼조차도 얼마입니까? 거의 1.8%. 예. 이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면은 더 압도적이죠. 이더리움 2까지 하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RWA 시장 앞으로 지금은 90억 달러지만 몇 조 달러, 몇십 조 달러가 될 거로 예상되어지는 RWA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더리움 가격은 옛날에 짜장면 가격이 100원 하던 시절의 가격일 수 있다. 지금의 가격은 아주 먼 추억의 가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 아니에요. 은이나 구리처럼 산업에 쓰여지는 실제 재료입니다. 실제 에너지고 실제 원료예요.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가격 전망, 지금은 너무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